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초에 3년차 남자 직업 상담사가 말하는 현실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돌아보니까 조회수가 지금 19,768회입니다. 거의 2만 회의 지금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남자로서 직업 상담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던데 이 댓글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답변 위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40대 중반 직린이입니다. 영상의 40대 이상은 취업이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항공 관련 취업 학원에 15년 정도 직업 상담, 취업 상담, 학원 운영 경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력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늦은 나이 같아 걱정이 많네요. 네, 40대 중반이시면은 저는 좀 수학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또 이제 면접을 보신다면 승산이 없지 않죠. 그래서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직업 상담과 연계할 수 있는 경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항공 관련 취업 학원에 계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직업 상담이나 취업 상담, 학원에 대한 운영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점은 이제 40대 중반의 연령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지금 직업 상담으로서의 경력은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회라고 한다면 연초에는 상대적으로 직업 상담사의 취업 자리가 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위협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직업 상담사는 계약직 위주의 채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에 학원에서는 좀 정규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점과 약점을 잘 판단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직업 상담사 3년 5개월 차입니다. 저도 다른 직업 준비합니다. 직업 상담사의 장점은 많은 사람을 대면한다는 것, 경력 단절자라면 비교적 입직이 수월하다는 것, 단점은 너무 많은 사람을 대면한다는 것, 법률, 지침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 주 업무가 상담이지만 행정적인 업무가 70% 이상 되는 것, 계약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맥코가 석자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 승진 및 연봉 협상은 보는 것이 편하다는 것. 네. 모든 직업 상담사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고민 많이 했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면 네. 장점은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트레스이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경력 단절자라면 비교적 입직이 수월하다는 것. 그래도 어쨌건 이것도 자격사기 때문에 어떤 자격도 없이 취업을 찾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수월한 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단점은 아까 장점이 다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을 대면한다는 것. 그리고 법률과 지침 안에서만 움직이게 한다는 것. 이 뜻이 뭐냐면 이제 보통 취업을 하시게 되면 다 이제 그 고용노동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하고 그리고 노동부 내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불리한 점들이 생겨서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 업무가 상담이지만 이름 그대로 직업 상담사이기 때문에 주 업무 상담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업무가 70%. 그건 뭐냐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고 지원금 또 서류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 구직자들의 명단을 관리하든가 이걸 또 보고해야 되고 또 날짜를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업무들인데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오히려 더 감정 소모가 더 심해지는 거죠. 상담도 감정 소모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약직 부문은 다 아시겠지만 직업 상담사의 큰 단점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 질문은 원래 상담을 해주고 다니다가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배우는데 경험 때문인지 공부가 편해요. 경험 덕에 실력도 꽤 있다고 전문 상담사 분한테 인정도 받았는데 남자인데 상담사 한다니까 화내면서 상담사 공부하지 말라는 분까지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 단점이라고 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제가 댓글 달아드렸던 것처럼 휴대폰을 100만원짜리 이런 휴대폰을 살 때에도 대충 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쵸? 이것저것 검색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말도 물어보고 써보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이렇게 100만원짜리 휴대폰 하나를 살 때도 이렇게 다 따지고 알아보고 내가 결정을 하는데 어떤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이런 자격사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고 안 한다?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이 화를 냈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 직업 상담사 현직자분들을 몇 분 만나보고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더 하셨으면 좋겠고, 이때 만나실 때도 너무 이렇게 불만족하시는 분들을 만나지 마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성공하시고 만족하시는 분들을 꼭 만나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듣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다음 질문은 내년에 31살 남자인데 불리한 나이인가요? 대졸입니다. 혹시 취업 시 도움되는 자격증이 뭐 있을까요? 커말, 워드, 운전면허증 있고요. 한국사, 유통관리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격증은 충분하시고요. 나이도 정말 좋은 연령입니다. 31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도 다른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추가적인 자격을 준비하신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상담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직자들에게 취업 지원 제도들이 무엇이 있는지, 취업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창업에 관련된 거라면 창업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그 창업 지원 제도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는 어디를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실질적인 것들을 서칭하신 다음에 익히셔야지 면접 때도 유리하시고 실제 업무에도 빨리 적응하실 수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자격을 준비하신다기보다는 직업 상담을 위한 이런 실질적인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좀 실무적인 부분을 익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총 6개년을 보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네요. 남자로서 입직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직업상담사로서 일하려면 컴퓨터 활용은 어떤 걸 사용하게 되나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사용하는 인트라넷 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이용해서 주로 행정적인 처리들을 대부분 합니다. 상담 기록이라든가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그 기록 등을 자체망을 통해서 관리하고 나중에 그 주무관, 여러 가지 그 공무원이 오시는데 점검이나 혹은 감사 같은 걸 받을 때도 그 망에 있는 기록들을 근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엑셀을 정말 많이 현장에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기본적인 것들을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엑셀이 되지 않으면 어떤 행정 처리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상담 경력이 직업상담소로서의 경력은 없는데 자격증이 없는 기간 동안에 일반 업체 상담 경력도 인정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담에 대한 걸 해본 적은 있는데 그 직업상담사 자격으로서의 경력은 없다 이런 뜻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정량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정성적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에 지원 자격에 직업상담 경력이 2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이 없는 동안에 어떤 다른 상담에 대한 경력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십니다. 네, 지원이 안 되시겠죠. 다만 어떤 무경력자, 그러니까 경력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는 채용 공고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이셔야겠죠. 자기소개서에 녹이셔서 내가 직업상담사로서의 상담 경력은 없지만 그 전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신다면 네, 그렇게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직업상담사 1급과 2급의 현실 차이가 큰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는 한은 제가 3년 정도 직업상담사 일을 하면서 1급과 2급의 차이를 느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초 집단 특성상 사내 연애하기가 수월한가요? 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하신 분은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건 하기 나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직업 속에서는 취직이 안 되나요? 네, 됩니다. 네, 직업 속에서에서 취업 되시고요. 헤드헌터라든가 이런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직업 상담사는 이신 것 같네요. 직업 상담사는 모든 직업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연봉이나 관련 학과 안 나와도 승진 또는 취업이 잘 되는지 등이요. 네. 세상에 직업이 몇 개인데 직업 상담사라고 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다 알고 있는 자격이다. 그런 자격증 아닙니다. 네. 어떤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제너럴한 부분을 알고 있고 그걸 각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주는 자격사인 거지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직업 상담사도 계속 공부해야 하고 계속 정보를 서칭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획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어떤 보통의 직장에서 어떤 구직자를 선호하는지 직업과 직장과 구직자를 어떻게 매칭시킬지를 알고 있고 그걸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드리고 상담해드리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오래된 일입니다. 유망 자격증이라는 말에 취득하였지만 입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쳤고 대부분의 남자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학원, 출판사들이 유명한 자격증이라고 광고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 권고에 혹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격증을 이제 강의하는 학원에서 광고하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현직자분들을 만나보시고 스스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자체가 직업상담소로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이런 혼란은 모든 구직자들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업상담소로서의 이런 전망, 현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서칭하는 과정들, 공부해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직업상담사로서의 업무를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들을 구직자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담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런 과정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한테 직접적으로 딱 질문 주신 건데, 네, 직업상담사를 그만두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람이 직업을 바꾸는데 한 가지 이유만 하진 않겠는데, 저는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자신을. 저는 조직 생활이 맞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고요. 자유롭고, 그리고 제가 제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성격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직업상담사라는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취업 위주의 직업상담사보다는 좀 다른 자격사로서의 일을 더 하고 싶기도 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주도적으로 제 일을 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직업상담사라는 일이 좀 주무관이라고 하죠. 고용노동부. 이런 해당 공무원과의 통제? 통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무관과의 마찰을 사실 저는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감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법률과 지침에 맞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주무관의 개인적인 해석과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회의감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지금 다른 자격사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히 제가 3년을 한 시간을 직업상담사로 있으면서 그만큼 제가 성장을 했고, 앞으로 제 인생의 방향을 이런 직업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걸 정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굉장히 매력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직업상담사의 진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런 다른 자격사를 공부하고 어떤 창업을 하고 하는 경험들이 나중에 다시 직업상담사로 돌아오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상담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이 자격사의 경력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 있고 매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을 주로 이제 취업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길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앞으로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신다거나 하는 방향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여러 구직자분들 만나면서 그런 인생의 경험이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꽤 매력있는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 있던 시간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길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상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기의 인생을 정하는 것들은 어떤 한 명의 말만 듣고 정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